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코스닥 시장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조차도 계속 이 공매도 친 물량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코스닥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외국인들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연 이틀 300만 주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해온 코스피 시장, 그리고 개인들이 몰고 온 코스닥 시장, 쏠림 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주요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 소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IMF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됨에 따라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이죠.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저희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장 오늘 증시도 그리고 저희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전일 대부분 지금 상승하면서 좋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약상승 마감을 했지만 지금 12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상승 흐름 잘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최근에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상생형 AI 이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력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지금 상승을 마감을 했는 상황인데, 일단은 7월 달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117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불어넣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준금리 결정 이슈가 있고,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좋고 있고, S&P 500 지수에서 소재, 그리고 기술, 통신,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금융, 그리고 임의소비재, 산업 관련주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발표가 국내도 되고 이제 미국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보니까 말이죠. 국내적으로 그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소비자 심리들이 조금 호전됐다, 그런 지수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좀 좋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쪽 IMF 관련해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 약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 가까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4월 달에 발표했던 것보다 지금 소폭 상향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난 4월에는 0.2%, 지난 4월보다 0.2% 상향을 시켰거든요. 지금 25일, 현지 시간 25일에 IMF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전망이죠. WEO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이 WEO에서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8%였는데 지금 2023년 기준, 올해 기준이죠. 이 선진국 성장률 기준으로는 전망치로는 1.5%로 지금 상향을 시켰고요. 신흥 그리고 개발도상국 성장률 전망치는 4%로 지금 상향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지금 지난 4월과 비슷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선진국과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개도국 그 차례대로 지금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평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뭐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을 좀 지속적으로 야기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련 이런 침공으로부터 지금 세계 경제가 단계적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이러한 진전의 징후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긍정적인 소식만 낸 게 아니라 약간은 우려를 표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공식적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망 혼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1분기 경제 활동은 환경적 도전,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엘니뇨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기가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은 그래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입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좋아진 게 아니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축배를 즐기고 이르다라고 합니다. 이번 전망치가 실질적으로 2022년 그 팬데믹이 우리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표했던 그때 당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5%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이 하향한 수치임을 강조를 하면서 약간 좀 경계감을 표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가 같은 것도 말이죠. 최근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더드림 SNC의 정혜상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항공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항공주 이제 엔데믹 가면서 실적 좋아질 것 같아서 자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 조금은 밀렸어요. 근데 유가 관련돼서 중국 좀 움직이고 인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세계 성장 전망이 올라가면은 계속 최근의 강세 현상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서 저도 이제 많은 방송들을 보고 이런 모니터를 거치다 보니까 단순히 유가랑 항공 관련해가지고 연계된 이야기를 주로 여행 수요로 좀 많이 풀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수요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바라보는 항공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원자재라든가 이러한 뭐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을 봤을 때 핵심 광물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광물이다가 원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특정 국가에서 특정 물질을 점유율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그 광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해상 운송이라든가 특수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 이런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수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행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뭐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위처든지 뭐 핵심 뭐 관련 물질이라든가 이런 특수 물질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항공이 또 여기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도라든가 중국, 사실상 지금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1분기, 2분기를 거쳐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집중이 되었다 한다라면 중국도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장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각각 소위 말하는 라인 좀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 전기차 관련 대장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자국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중국과의 접촉도 하면서 다방면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먹거리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 경기 부양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유가가 3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지금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었죠.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서 지금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기를 발목 잡았던 게 부동산 기업들이었어요. 뭐 헝다라든가 뭐 관련 그룹들을 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기의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도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경기가 부양이 되었을 때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연결되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항공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특수 운송 그리고 특수 물질들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들에 의해서 항공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중국의 경기 부양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 투자분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 흐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기차 그쪽으로 좀 넘어가셨었는데 어제 보니까 뭐 테슬라 주가도 조금 내렸습니다만 GM 주가 말이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밀렸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지금 보니까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제네럴 모터스에서 그냥 뭐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이런 관련 지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공급적인 부분에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실망 매물로 추천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큰 폭을 하락하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시장에서 한번 뭐 아직까지도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 27달러까지는 한참 멀었고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테마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스포티파이인가요? 실적 부진해가 주가 많이 밀렸네요. 음악 기업이에요. 뭐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포티파이가 주가가 좀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파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1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전에 넷플릭스 기억나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한번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바로 요 구간 개파락이 나오면서 크게 아주 그냥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비슷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격 인상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상보다 실적도 부진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분기 시장 예상치인 32억 1천만 달러보다도 적은 유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가격을 10년 만에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기업들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뭐 디즈니 그동안 펼쳤던 전략이 저가 경쟁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저가 경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상품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이죠. 저가 경쟁으로 점유율 확보한 다음 구독자가 많이 확보되면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스포티파이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가 경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했던 그 유저들이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티파이가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은 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 가격을 인상한 만큼 이
플랫폼 안에서 좀 다채롭고 얼마나 신선한 컨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면서 어떠한 사업 전개가 펼쳐지면서 만족도를 줄지 이제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스포티파이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3만 불 넘어가나 했더니 지금 2만 9천 초반대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자, 이더리움 계열, 지금 알트코인 계열, 도지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너무 비싸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알트코인으로 투자세가 몰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코인이라고 하죠.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뭐 도지코인이라든가 뭐 페페코인,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163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끼가 있고 변동성이 많은 코인의 한방 투자 심리가 지금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 힘든 부분, 지금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요, 1,300만 달러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던 거겠죠. 바닥권에서 그동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역대 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에 안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300만 달러가 유출됐는데, 자,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자, 이더리움 상품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이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장세가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자, 민코인, 뭐 알트코인 이런 걸 노리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차익 구간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신뢰가 있는 코인을 오히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입 급감의 역성장 면에 상저하고 전망 고수라고 헤드라인 뽑아주셨는데 사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고요. 화요일에는 JYP 엔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힌트를 좀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힌트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헤드라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국내 이제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뭐 GDP 같은 경우 이제 나오면 속보치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 그러니까 최종치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 이제 작년 4분기에 적자를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지금 뭐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0.3%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한은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이 0.8%였으니까 올해 하반기 0.9%를 기록을 하면서 한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그 계절 조정이다라고 그래서 각 이제 분기마다 이제 GDP 성장률을 쭉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제 4분기에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 플러스 0.3, 이번에 0.6%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지금 2000년도 뭐 3분기에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 성장률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만 IMF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성장은 2.8에서 3.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만큼 이제 여러 이제 항목 자체가 국내에서 그렇게 뭐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저께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이 이제 정기 또 이제 수정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지금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1.5%였는데 그보다 이제 0.1%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는 3.0%로 기존의 2.8%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와는 약간 다르게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경제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뭐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 뭐 성장세를 이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많이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그만큼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상당하게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은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일 이제 나온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부 항목을 보면 소비, 그다음에 투자, 순수출 이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뭐 지금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소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 같은 경우에 0.1% 지금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게 2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랗게 지금 막대기가 돼 있는 게 지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 민간 소비가 0.3% 증가했었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 0.1%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 소비가 뭐 여러 보조금들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0.1% 상승해서 마이너스 0.4%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같은 거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0.6%에 비해서는 뭐 0%니까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수출이 뭐 전체적인 GDP 성장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제 0.2% 마이너스에서 1.3%로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환된 모습이 전환됐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출이다라는 거는 수출에서 수입을 이제 성장률을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분기에 수출 같은 경우도 감수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수출 같은 경우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많이 감소를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원유나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를 했던 게 순수출을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은 보통 불황형일 때 많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해서 불황형 성장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시장 내에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이런 뭐 GDP 성장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면서 한은에서 밝힌 거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상저하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금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성장률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1.4%는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내용 뭐 한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1.4% 전망을 할 때도 올 상반기에는 0.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8%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뭐 평균적으로 1.4%를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0.9%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폭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6월 달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지금 한 1년여 동안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이하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게 100을 넘어섰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개선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민간 소비 부분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지금 뭐 경제 성장률 IMF가 1.5%에서 1.4%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우리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더불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헤드라인에서는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봐야 할까요? 네, 그나마 이제 경계를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순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할 때는 이제 기업 섹터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월달, 7월 20일까지 수출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6월달에 이제 수출 성장률이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다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잠깐 화면에 이제 나올 건데요. 화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7월 달에 이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수출이 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입 같은 경우는 28%, 그러니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품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을 가장 많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35%대의 그런 이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 50% 가까운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만큼 자동차 부분에 대한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일반 기계, 그다음에 전력 기계와 같은 부분으로도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쪽 중심으로 좀 더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수출 관련 여러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엔솔, LG전자, 기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아마 보다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이 이제 잘 되는 기업 중심으로 인해서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3개월 전에 예측했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진한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달 전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최근에 추정치다라고 보면 계속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나 기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종 중심의 기업들은 실적도 개선이 되고 향후의 성장성도 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 확대, 또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솔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런 종목들일까요? 네, 뭐 자동차 관련돼서 뭐 몇 번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제일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는 뭐 섹터 자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은 뭐 예상보다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40조가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뭐 4조 원에 육박할 만큼 뭐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지난밤에 G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GM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였고요. 특히 향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가이던스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자동차 판매는 뭐 계속 좋아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판매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BYD 같은 경우 성장세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기존보다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많이 지금 점차적으로 성장세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캐퍼는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성장세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EV 볼륨즈라는 이제 글로벌 그 자동차 관련된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올해 친환경 차량의 이제 판매 예상 대수를 1,388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지금 추정치를 올해 판매액을 1,430만 대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해 내에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전기차 판매치가 지금 뭐 1,430만 대에서 1,388만 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내연기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신차 판매는 8,495만 대에서 8,527만 대로 더 확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주저되는 이 가장 증가세가 주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가격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그런 보조금에 비해서 지급을 받고도 동일급 내연기관차보다는 30에서 40% 정도 높은 그런 이제 자동차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함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뭐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이제 메리트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같이 전기차의 이런 보급 속도를 늦추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전기차 보조금이 올 상반기 중에 한 전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중에서 44%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 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이제 나오는데 소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 되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전기차가 시장을 향후에 이끌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야 뭐 기업 실적이 자동차 기업 관련된 부분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과 투자 포인트는 수출이었습니다. 이 수출 내에서도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동차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대차와 주요 자동차 기업들 이야기 싹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외에도 살펴보셨던 종목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원체 지금 최근에도 PER도 낮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주에 가까울 만큼 이제 뭐 상당히 PER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한 4.8배,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평균이 한 6배가 넘어가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는 이보다 더 낮아서 3.9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이 오늘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마 재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중에서 SL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자동차용 이제 램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게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 뭐 GM 쪽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현재 진출해 있는 뭐 미국이나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전장용 부품,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이제 좀 더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뭐 최근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벤처 기업과 더불어서 이제 라이더 관련된 센서를 헤드램프의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해도 매출이 1조 3천억으로 전년보다 한 2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60억으로 한 2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 하이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차체 관련된 이제 부품을 뭐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경량화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경량화 관련된 그런 이슈에 적합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이제 보호형 복합 소재를 이용한 이제 2차 전지 이제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향후에 발전될수록 관련된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가 뭐 진출해 있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 같이 동반 진출해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도 뭐 조향중 장치인 이제 멤버나 컨트롤 암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방 산업이 뭐 자동차가 잘 팔리면서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현대차가 이제 신흥국 시장들에 이제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현대차의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아마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도 살펴봤고요. 또 부품 쪽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SL과 성호 하이텍, 화신, HL, 만도까지도 짚어보셨으니까요. 자, 오늘 자동차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군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일면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족해 하실 것 같고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먼저 SK이노베이션 최근에 국제유가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펀더멘탈로 LS 어제 상한가 간 주식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SK이노베이션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뭘 말씀을 드렸죠? S-오일. 일주일 만에 다시 어제 S-오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제 특히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아주 최근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브렌트유도 말이죠. 브렌트유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밤에 2% 넘게 또 올랐습니다. 최근에 브렌트유가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 이유가 수요에 대해서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S-오일하고 브렌트유가 저는 이 갭이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S-오일을 다시 재차 말씀드린 거고 SK이노베이션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런 유가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주식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높게 빠르게 오르면서 자, 뭘 따라갈 거냐, 지금 놓친 거 없나 이렇게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죠. 왜?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 여기서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을 좀 좋게 봐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지금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 고점 근처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역시 계속적으로 좋게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최근에 주가 어떻습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들이 더 뻗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난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분기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2분기 이제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가를 좋게만 지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 실적 개선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 AMPC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보조금이죠.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게 3분기부터 계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SK온의 수율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5%대였습니다. 금년에 이 SK증권에서는 SK온의 수율이 40%까지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숫자, 영업이익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수율 40% 하면은 높은 건 아니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아직도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렇지만 작년에 5%일 때하고 금년에 40%일 때하고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성이 더 급격히 좋아질 거고 이렇게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공급하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22년 대비해 가지고 무려 7배까지도 지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율이 좀 좋아지면 7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고 23년도 그렇습니다만은 24년도에 가서도 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레버리지 효과는 더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실적 바닥 이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따라가 보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SK증권에서는 개선될 주가 모멘텀으로 본업도 하반기 가면서 좋아지고 배터리 사업까지도 더 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2분기 지나간 일도 과거이기 때문에 좀 잊어주자 이런 얘기고 이쪽에서는 원유 쪽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정제 마진 좋아질 거다. 수요가 회복되니까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는 중국에서 이제 리오퍼닝도 했고요. 여름 이제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차 많이 몰고 다니는 이런 시즌이 효과가 이제 볼 거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고 한편 공급 쪽에서는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의지가 아직도 좋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 지금 계속 전쟁하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게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내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1분기, 2분기에 지금 원유
재고, 평가 손실을 막대하게 입혔던 이런 효과에서 오히려 플러스 되면서 어제 S-오일 말씀드리는데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고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원유, 정제 이쪽 부분에서도 정의 부분에서도 이익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4월에서 7월까지만 이렇게 펼쳐놨습니다만은 이게 급격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전고점 6월 7일 날 20만 원, 7,500원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주 아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최근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시면 에너지가 지금 이 회사 주가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들은요, 크게 빨리 밀릴 것 같아도 그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누가 샀느냐? 포스코홀딩스를 밀어올리는 건 누구죠?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 누가 샀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팔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죠? 과거에 PBR로 봤을 때 1배도 넘어갔던 이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주가가 밑에서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단에서 헤매고 있던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밸류에이션의 혼선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PE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SK이노베이션 녹색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죠? 무려 금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30배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고요. 밑에 빨간 선은 S-오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PER 9배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같이 근처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었죠. 2022년에 과거에 S-오일보다는 약간 높고 그렇지만은 요 10배 근처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PER인데 최근에 엄청 올랐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익이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망가지면 거꾸로 역수기 때문에 PER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속기업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볼 때는 하단 부분을 PER이 아니고 PBR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BR로 보겠습니다. PBR 녹색이 SK이노베이션이고 위에 빨간 게 S-오일입니다. 제가 S-오일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PBR이 0.93배까지 와 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SK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지금 S-오일보다도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무슨 회사죠? 2차 전지 밸류도 들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밸류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무려 40만 원대에서 거의 70만 원 육박하는 근처까지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2차 전지 밸류를 좀 많이 쳐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PBR이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PER 수치보다는 PBR 수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크게 올라오는 거는 없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 분위기 좋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SK이노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이죠. LS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주사다. 이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보자 해가지고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LS 일렉트릭 자회사입니다. 최근 주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전략 인프라 관련되는 주가들이 좋습니다. LS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구체라고 하는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니켈 전구체 사업을 본격화할 거다. 시장에서 이걸 마침내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LS M&M이라는 자회사가 황산니켈을 공급을 할 거고 그걸 기반으로 전구체 사업을 해 나갈 거다. 그래서 초반에 25년, 26년에 양산을 하게 되면 한 8천억 정도 매출이 들어올 거고 29년 12만 톤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한 1조 2천 여기까지도 매출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3대 성장 모멘텀이 유효할 거다. 그래서 M&M 전기동 하는 데죠. I&D 광케이블 하는 데입니다.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하는 데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어제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 봤을 때는 아직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부분입니다만은 더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SK 이노베이션, 펀더멘털 LS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증시 8,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저희 증시 9에서는요,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